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로 보스턴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 개정 찬반 투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뉴욕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67억 달러 상당의 2023-24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이 오는 2026년 17달러로 인상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끝으로 워싱턴 DC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로 보스턴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 44분 동안 영어로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이번이 7번째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우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며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위대한 한미동맹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이라고 말했고 이에 상하원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국빈 만찬의 시간을 갖고 깜짝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늘 의회 연설 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빈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워싱턴 일정은 오늘로 공식 마무리됐으며 남은 기간 보스턴에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 개정 찬반 투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한인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전직 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한인사회의 불필요한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 회칙 개정안 찬반 표결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은 이사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강, 김광석 전 후보와의 지난 3월 1일 합의를 지키기 위해 회칙 개정 후 경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한인회 활동, 회관, 그리고 재정 보고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67억 달러 상당의 2023-24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월 예비 행정 예산안 대비 4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뉴욕 공립도서관 등 교육 분야, 청소국, 소방국 등의 예산 삭감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60%가 교육,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며 재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뉴요커들이 우선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7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예상한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총 투입 비용은 43억 달러로 추산됐고 여기에서 37% 정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반발을 직면했던 공립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단 1페니도 줄이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고, 보건과 노숙자 서비스국 등 공공안전의 필수적인 서비스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 검토 뒤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를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이 오는 2026년 17달러로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예산안 줄다리기 협상 끝에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6년부터 17달러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시간당 최저임금은 16달러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센트씩 인상, 2026년 17달러로 올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 인상률에 연계해 임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와 뉴욕 근교가 아닌 업스테이트 지역은 현재 14달러 20센트에서 내년 15달러로 올린 뒤 3년 뒤인 2028년 17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50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 등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는 늦어도 내일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완전히 합의,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어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중반기인 6월쯤 전철과 버스 요금을 5.5%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주의회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인상 시기를 7월 또는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 2월 제노 리버 회장이 재정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주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6월에 전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2달러 75센트에서 2달러 90센트로 인상하고 인력과 서비스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안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주 안에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30일간 협상한 의무적 공시 규정에 따라 요금 인상 논의는 7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팬데믹 여파와 높은 물가 상승률,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요금 인상 추진에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MTA가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아닌 법인세 인상, 우버, 리프트 등 기타 교통 서비스 요금 인상, 새로운 뉴욕시 주차비 부과 등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배달원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맨해튼과 브롱스에서 배달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5시 이스트 할렘 토마스 제퍼슨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일행은 자전거를 타고 배달 중이던 29세 남성에게 접근했고 총기를 휘두르며 자전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다행히 피해 남성은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도주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약 30분 후 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도 이 용의자들은 또 다른 29세 배달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고 이번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경에도 이들은 크로토나 프로스펙트 애비뉴와 페어마운트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23세 남성을 총으로 위협했고 곧이어 남성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들로 크게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구든 제보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직하는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급증했으나 뉴욕시는 소폭이나마 살인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윌렛 허브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45개 도시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테네시주 멤피스가 살인사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또 2위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3위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4위는 워싱턴 DC, 5위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증가율 상위 5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직하는 도시로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 살인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45개 도시 전체적으로도 민주당 소속 시장 집권 도시의 살인사건은 28.9% 급증한 반면 공화당 소속 시장이 재직한 도시의 살인사건 증가율은 19.9%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45개 도시 중 살인사건 증가율이 36위로 최근 2년간 소폭이 남아 살인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로스앤젤레스도 38위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동부지역 도시 중 볼티모어는 12위, 펜실베니아 13위, 시카고 20위, 보스턴 27위로 모두 뉴욕시보다 살인사건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동맹국 도청 등의 기밀 문서를 유출한 잭 테세이라가 총기 난사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으며 아직까지 비밀 취급 인가를 보유, 추가 기밀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잭 테세이라 일병에 대한 구속 연장 요청서에서 테세이라 일병이 아직도 비밀 취급 인가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 또다시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세이라가 기억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테세이라가 지난해 7월 정부 컴퓨터에서 루비 리치, 라스베가스 총격, 버팔로 총격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테세이라가 총격 사건을 검색한 것은 정부가 이 같은 위협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용커스 시장이 자신의 친척 14명을 시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특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용커스 시장 선거에서 3번 연속 당선된 마이크 스파노 용커스 시장이 시정부 요직을 자신의 친척들로 채웠으며 용커스시가 아니라 스파노 주식회사로 불리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로후드닷컴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한 뒤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최근 4선 도전을 선언한 스파노 시장은 12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형제, 동생의 부인, 자신의 며느리 등 무려 14명을 시정부 요직에 기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파노 시장의 동생 빈센트는 시정부 클럭으로 재직 중이며 빈센트의 부인이자 스파노 시장의 제수인 제이미 맥길 스파노는 용커스 산업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길 스파노의 연봉은 지난 2014년 8만 5천 달러에서 현재는 15만 달러로 1.8배 인상됐습니다. 또 스파노의 또 다른 동생 닉 스파노는 엠파이어 스트레티지라는 로비 회사를 설립해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스파노 시장의 조카 7명이 지난 2012년 이후 용커스시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또 스파노 시장의 여동생은 존 루보 용커스시 의원의 비서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용커스시는 당초 시장 임기를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시의회가 임기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사실상 스파노의 왕국이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해온 미국의 제2금융권, 즉 그림자 금융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정부와 기업, 가계의 총 부채는 68조 달러로 지난 2009년 말 이후 1.9배나 급증했으며 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달리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권이 가진 채권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 금융이 급성장했으며 미국 내에서 제2금융권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지난해 10월 한국 레고랜드 사태, 지난해 9월 영국의 감세한 발표 뒤 국채 가격 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림자 금융 중 비은행권이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사모신용기관이 2008년 이후 무려 6배나 급증,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고수익 채권 시장,
레버리지론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이며 이 세 개 시장의 가치를 합치면 4조 4천억 달러로 은행권 대출 2조 7천억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림자 금융은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체를 알기 힘들며 은행처럼 파산은 아닐지라도 점점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비관론이 굳어지면서 연준이 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2월 말 123달러에서 은행권 위기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31달러로 75% 추락한 데 이어서 이달 들어 10달러대를 유지하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된 25일 50% 하락한 데 이어서 어제 5.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어제 장중 4.76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했고 투매 현상 등이 발생, 여러 차례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채권과 주식을 처분해서 위기를 막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 때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고객들에게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대신 은행 자산 등을 직접 청산해 채무를 변제한 뒤 해체하는 방식이며 연준도 이 은행에 대한 추가 대출을 억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문 등을 해석하고 이를 분석해 향후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AI 챗봇 기반의 언어 모델을 사용해 지난 25년간 연준이 발표한 각종 성명과 총재 등 주요 인사의 연설 등을 분석, 통화정책의 완화에서 억제까지 등급을 매긴 호크도브 지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호크도브 지수를 자산 운용 성과 등과 비교한 결과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거래의 매수, 매도 신호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호크도브 지수는 매파적 기조, 즉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이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호크도브 지수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연준기 차기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10%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며 반대로 지수가 10%포인트 낮아지면 0.25% 내릴 확률이 10%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현재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에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 전 세계 30개 중앙은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제 마약 사범 신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자신의 회고록 인세 500만 달러를 압류한 뉴욕주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알바니 카운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가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성소수자 교육 금지 정책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리디클리 감독권을 빼앗겼다며 드샌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주 관광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젯밤 개최된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를 관장하는 커뮤니티 보드 13 화상회의가 해커에게 풀려 음란 행위가 생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웨체스터 카운티 마운트 키스코의 한 도로에서 16세 무면허 운전자가 친구 3명을 태운 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스쿨버스를 들이받았으며 10대 4명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퀸즈 코로나 인근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가 연쇄 교통사고 뒤 공사장을 덮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뉴저지주 프리홀드 타운십에서 56세 응급 구호 요원과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살해한 30세 남성에게 지난 25일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시경이 압수한 불법 총기 12,910정 중 93%가 타주에 등록된 총기로 뉴욕주로 불법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8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